신천지가 경기도 과천시 건물에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 법원이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장통합교단의 전체 교인 수가 1년 사이 5만 명 감소한 반면 세례교인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타월드 부산에 모인 청년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유명 기업들이 저마다 독자적인 글꼴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가운데 교계에서도 저작권 부담을 덜고 신앙적 정체성을 담은 자체 서체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화로 복음을 전해온 이보람 목사가 구티비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 출연해 선교사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과 미디어 선교 여정을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경기도 과천시 건물에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역사회 공익 침해를 우려해 용도 변경을 불허한 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신천지의 과천시 건물 용도 변경을 둘러싼 소송에서 2심 법원은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행정 2부는 12일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 용도 변경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모든 소송 비용도 신천지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 2006년 과천시 벼량동의 건물 9층을 사들인 뒤 종교시설로 사용해오다 2023년 해당 건물의 용도를 기존 문화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과천시에 신청했습니다. 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공익저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과천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과천시로선 용도 변경 허가와 관련한 중대한 공익상 피해가 있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해당 건물의 용도 변경 신청은 단순한 기재사항 변경이 아니라 지자체의 공익적 판단이 개입되는 사실상의 허가 사안이라며 시의 공익적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종교시설을 문화시설로 형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또 그 이후에 또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상의 위험을 평가해서 불수리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정한 귀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건물 주변에 학교와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만큼 주민들은 종교시설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교통과 안전 문제는 물론 신천지의 포교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신천지의 종교시설화 반대에 환목소리를 내온 과천 시민들과 시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명서도 받고요. 탄원서도 하고 1인 시 이어서 가고 그다음에 집회도 하면서 신천지 이 용도 변경에 반대에 같은 뜻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과천시 의회는 물론이고 과천시도 같은 마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 뜻을 존중해서 이런 승소 판결을 내렸으라 생각합니다. 과천시 측은 신천지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최종 판결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체 교인이 지난해 12월 기준 214만 910명으로 전년보다 5만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세례교인은 157만 3천여 명으로 1만 명 가까이 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세례교인 중 유아는 13%, 아동은 9.5% 줄어 다음 세대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교회 수도 9,415개로 전년보다 31개 줄었고 폐교하거나 통합된 교회가 새로 설립된 교회보다 많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교회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AI 시대 속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열린 코스타월드 부산 현장을 심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할렐루야. 청년들의 힘찬 외침이 현장에 울려 퍼집니다. 1986년 해외 유학생 신앙운동으로 시작된 코스타. 팬데믹 이후 국내 청년들을 깨우고 신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코스타월드 부산 집회가 11일 개최됐습니다. 국내에도 청년 집회가 필요하다. 지금 잠자고 있는 청년들 깨우고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잔치마당을 열자 하고 해서 그 첫 번째 집회가 여기 부산에서 올해 집회의 핵심 화두는 AI 시대 속 그리스도인의 삶. 기술이 급격히 진화하고 일자리와 삶의 형태마저 바뀌는 시대 속에서 청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중심을 어떻게 잡을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AI 융합학부다 보니까 좀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AI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요즘 AI 때문에 많은 직업들이 대체되고 지금 여러 가지 취업난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서 AI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에 나선 김재효 한동대 교수는 AI가 수집한 데이터만으로는 인간 본연의 존재 가치를 전부 설명할 수 없다며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진정한 나를 찾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변화의 물결을 막기보다 신앙과 AI의 협업,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모색하는 청년들, AI 시대라는 커다란 문명적 전환기 속에서도 청년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티비 뉴스 심재훈입니다. 유명 기업들이 저마다 독자적인 글꼴, 이른바 자체 서체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계에서도 저작권 부담을 덜고 신앙적 정체성을 담은 자체 서체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이나 길거리 간판에서 매일 접하는 글꼴들. 언제부턴가 기업들은 단순한 로고를 넘어 독자적인 글꼴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유튜브 자막, SNS 카드 뉴스처럼 글자랑 이미지를 동시에 훑어보는 환경에서 그 서체 생김새가 곧 첫인상이 되거든요. 또 이제 저작권 분쟁 사례들이 쌓이면서 무단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이제 커진 것도 오히려 자체 서체를 서두르게 만든 계기가 됐고요. 실제 넷플릭스의 경우 2017년까지 고담 서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용료 부담이 커지고 190개국 서비스 전반에서 라이선스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자 자체 서체인 넷플릭스 산스를 개발해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줄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백석학원 건학 50주년을 맞아 교계 현장의 저작권 부담을 덜어줄 독자 서체, 백석 서체가 탄생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이기우 교수 연구팀이 3년여의 수작업 끝에 개발한 백석명조와 백석고딕은 반복되는 서체 저작권 침해 분쟁 경험에서 출발했습니다. 21년도 코로나 시기에 그 학교로 저희가 이제 신학교육원 그 홍보 영상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 영상에 대해서 이제 서체 저작권 문제로 이제 배상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면서 이게 자체 서체가 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죠. 이번에 공개된 백석 서체는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히읗의 삼위일체 상징, 모음의 십자가 못자국 형상 등 기독교적 신앙 고백을 글꼴 형태에 자연스럽게 담아냈습니다. 백석체처럼 신앙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서체라는 시각 언어로 풀어내려는 시도는 그 폰트가 이제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서 한 집단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담는 상징 체계로서 그 위상에 올라갔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석예술대 영상문화연구소는 개발된 백석 서체를 총회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기독교인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기독교 영화 컨피던스, 콜링 등을 만든 이보람 목사가 구티비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 출연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과 사역의 여정을 전합니다. 선교단체 케어 코너즈 대표인 이 목사는 선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해외에서 자란 성장기와 군복무 중 우연히 제작한 영상이 호평을 받으며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사연을 나눕니다. 또 시그니처 코너 마음상자에서 꺼내놓는 작은 물건이 지금의 미디어 사역의 시작점이 됐다는 이야기도 공개합니다. 또 예화,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알게 된 케이스라 저 또한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떤 그림으로밖에 못했다면 그래도 영상 시대에 되어서 뭔가 더 영상으로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영화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보람 목사의 간증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본방송을 시작으로 14일 오후 3시, 18일 오후 11시 10분 구티비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정신질환을 유일한 기저질환으로 가진 사람까지 조력 사망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복음주의연합은 조력 사망을 허용하기보다 충분한 돌봄과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상 확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의회위원회도 지난 6월 제도 시행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연방정부는 아직 이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장 전북노회 교육부가 주관한 여름 캠프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처음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여름 캠프에는 전북 지역 10개 교회가 한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기장 전북노회는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고 순수한 섬김과 교육사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고현교회가 2026 위러브인 익산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위러브 찬양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등 깊은 영성이 담긴 찬양을 선보이며 성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집회는 고현교회 3040 세대 모임인 모퉁이 똘이 익산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우리 고현교회 청년들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계속해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고현교회 청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고현교회 성도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영적 활력을 불어넣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섬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등 4개국 주한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틸 대사에게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데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 고용 부진은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2,913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한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 1,000명이 줄어 4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도 6.8%로 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과의 합병안을 가결했습니다. 합병안은 참석 주주의 99.3% 찬성으로 통과됐고 2020년 시작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작업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양사는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부과된 421억 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의선 숲길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협약에 따라 조성됐지만 무상 사용 기간이 2017년을 끝으로 종료된 후에도 서울시가 부지를 사용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무상 사용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경찰이 시도경찰청의 감사와 감찰을 담당하는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 전원에게 상피제를 적용해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지역경찰 조직과의 연고관계가 감사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 1,040명을 재배치하고 수사 분야 인력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마른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남 지역 저수지가 말라붙어 농업용수 가뭄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경상남도는 12일 기준 농경지 2,121헥타르에서 가뭄 피해를 입었다고 집계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평균 저수율은 33.3%까지 떨어졌고 밀양과 거제, 함안 등 3곳은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입니다. 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차 200대를 투입해 농업용수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내일도 동서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동해안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34도,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천지의 항소심 패소 판결은 이단의 종교시설 확장에 제동을 걸고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우선한 판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이단 문제는 법원의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와 지역사회가 이단의 폐해를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을 모을 때 우리 사회에서 이단이 발붙일 공간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